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상기념 강연 사회를 맡은 손동원입니다. 우선 천문학회 최초로 공동 수상을 하게 된 울산과기원 김재영 회원과 경희대학교 박종호 회원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공동 수상을 하게 된 게 아마 천문학회가 커뮤니티가 커지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두 분 다 사건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EHT 관련해서 개인상을 수상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재영 회원은 2020년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에서 주는 오토한 메달을 받은 적이 있고요. 박종호 회원은 2021년 사건지평선 망원경 EHT 커뮤니티에서 콜라보레이션에서 수여하는 얼리 커리어 어워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두 분의 연구와 또 한국의 이 관련 연구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종호 회원부터 먼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종호입니다. 먼저 제가 울산과기원의 김재영 교수님과 함께 공동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너무 영광이고 학회 회원분들과 위원회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발표는 두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EHT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블랙홀 이미지를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결국 그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블랙홀 피직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머리 톡을 하고 두 번째로는 김재영 교수님께서 EHT를 포함한 다양한 지구 크기의 전파 간섭계 관측을 통해서 초대 질량 블랙홀과 활동성 은하액에 대해서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2017년에 EHT를 이용해서 관측한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영상입니다. EHT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EHT는 초장기선 간섭계,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들의 신호를 결합을 해가지고 천체 간섭 패턴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아주 작은 각 크기의 천체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EHT의 경우에는 이 기술에서 이제 그 관측 파장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관측 베이스라인 랭스를 극단적으로 높여가지고 20 마이크로 아크 세컨드에 달하는 아주 높은 각분의 능을 달성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톡은 이 관측 결과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EHT를 만드는 데는 카이스트의 김준환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리얼라이즈를 하는데 이제 큰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이 EHT M87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키 피처를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rightness asymmetry, 그러니까 남쪽이 북쪽보다 더 밝게 보인다라는 두 가지 키 피처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처인 이제 왜 고리 모양의 구조가 보이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관측자가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다고 했을 때 관측자 입장에서 여러 다발의 레이저를 블랙홀 이벤트 호라이즌 쪽으로 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빛은 항상 직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직진을 해서 오다가 블랙홀 주변에 아시다시피 이제 시공간이 강하게 휘어져 있어서 이 포톤 트라젝토리가 이렇게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예측에 따르면은 이 임팩트 파라미터가 2.6 슈바르실츠 라디아이 미만인 이제 포톤들의 경우에는 시공간이 너무 강하게 휘어져서 이 트라젝토리가 결국에 이벤트 호라이즌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관측자 입장에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광자가 우리한테 도달을 해야 되는데 요 임팩트 파라미터가 요 값 미만인 애들은 거의 이제 광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벤트 호라이즌 안으로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GR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은 관측자가 만약에 블랙홀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구조는 이 5.2 슈바르실트 라디아이 다이아미터를 가진 이런 밝은 고리 모양의 구조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 고리 구조를 광자고리 혹은 포톤 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M87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파라미터들, 블랙홀 질량과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각 크기가 이제 42 마이크로 아크 세컨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환을 해보면은 5.4 플러스 마이너스 0.3 슈바르실츠 라디아이에 해당되고 이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GR이 예측한 광자 고리의 크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처는 brightness asymmetry였습니다. 왜 남쪽이 북쪽보다 밝게 보이는가? 이 M87에는 라지 스케일 관측에서 파워풀한 젯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젯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저희 블랙홀 티오리에 따르면은 블랙홀의 스핀 엑시스가 이 젯의 방향과 거의 일치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스핀 엑시스가 왼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을 때 블랙홀은 이제 아랫 방향에서 저희한테 다가오는 방향, 그리고 윗부분에서 저희한테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블랙홀에는 프레임 드래깅, 틀 끌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회전을 하면은 주변 시공간이 같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블랙홀 주변의 물질들과 자기장들이 이 회전하는 시공간을 따라서 코로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에 따르면은 이제 블랙홀이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방향의 플라즈마들은 우리한테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되고, 북쪽 방향의 플라즈마들은 우리한테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남쪽이 북쪽보다 더 밝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이미 이제 너무 옛날 무비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이 왼쪽에 저희한테 다가오는 플라즈마가 오른쪽에 멀어지는 플라즈마보다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키 피처를 다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서 끝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 블랙홀 피직스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그런 질문들, 이제 물리적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요. EHT 이미지를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은 이 블랙홀 이미지의 경우에 이제 세 가지 요소의 합으로 결정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크리션 플로우와 이 폴라 리전의 블랙홀 주변에서 방출되는 젯, 이 이제 싱크로트론 에미션을 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블랙홀 고리 모양의 구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니까 이제 자기장의 세기와 구조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랙홀 주변에 휘어진 시공간 역시 블랙홀 이미지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의 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어크리션 플로우와 젯 피직스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어크리션 플로우와 젯의 파티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소위 말하는 R 하이 파라미터로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M87 블랙홀과 이제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이 세지터리우스 A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뜨겁고 지오메트리컬리 픽한 어크리션 플로우가 채우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기 때문에 이 기체들은 거의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이제 fully ionized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그 thick하기 때문에 density가 굉장히 낮습니다. density가 너무 낮아서 이 이온과 일렉트론들 간의 쿨럼 콜리전이 거의 이제 없습니다. 매우 약하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온과 일렉트론들의 템퍼처가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R이라는 레이시오로 저희가 나타내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아이온과 일렉트론들의 템퍼처 레이시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HT 관측을 통해서 이것들을 풀고 싶은 것이고요. EHT 콜라보레이션에서 이용한 방법은 이 R 하이랑 플라즈마 베타 값을 이용한 이런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플라즈마 베타라는 것은 이제 가스 프레셔와 마그네틱 프레셔의 레이시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리스크립션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템퍼처 레이시오가 하이 베타 리전에서는 R 하이 값에 수렴을 하게 되고 로우 베타 리전에서는 R equal 1, 그러니까 아이온과 일렉트론 템퍼처가 거의 같아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블랙홀 주변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크리션 플로우가 있고, 이 지역은 이제 베타가 높은 지역에 해당되고 이제 블랙홀 폴라 리전으로 이제 블랙홀 주변부에서 뻗어 나오는 렐러티비스틱 젯이 있고, 이것은 이제 로우 베타 리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 이제 윈드라고 부르는 논 렐러티비스틱 가스 아웃플로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베타가 거의 1에 수렴하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크립션에 따르면은 R 하이 값이 올라갈수록 이제 어크리션 디스크의 일렉트론 템퍼처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크리션 디스크보다 젯 에미션이 이제 더 프로미넌트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블랙홀 주변부의 자기장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모델은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이 이런 세인 타입의 자기장일 것이냐, 아니면 매드 타입의 자기장일 것이냐를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인데요. 블랙홀 주변부의 자기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앤 노멀 에볼루션, 이제 세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형인데, 이 모형에 따르면은 블랙홀 이제 어크리션 플로우의 로테이셔널 모션에 의해서 이런 토로이덜 도미넌트한 B 필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터뷸런트하고 이제 위크한 마그네틱 필드가 채우고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MAD라고 부르는 Magnetically Arrested Disk 모델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은 요거랑 대비되게 older, strong, colloidal dominant한 B 필드가 블랙홀 주변을 이렇게 채우고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더 리얼리스틱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 구조를 보면은 왼쪽이 MAD 모델이고 오른쪽이 SAME 모델인데 위에가 폴 온 뷰 그리고 이제 밑에가 엣지 온 뷰입니다. 보시다시피 SAME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토로이덜 도미넌트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기장이 블랙홀 주변을 채우고 있고 MAD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large scale ordered 폴로이덜 필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측된 젯 파워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X축이 어크리션 파워,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는 인풋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Y축이 젯 파워,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젯의 이제 파워를 측정한 것입니다. 다양한 에이젠들에 대해서 측정한 값인데, 보시면은 이 하얀색이 원투원 라인인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 위쪽에 위치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젯 파워인 아웃풋 파워가 어크리션 파워인 인풋 파워보다 더 크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셔널 에너지 소스가 필요한데 이 어디셔널 에너지 소스가 블랙홀의 로테이셔널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테이셔널 에너지의 익스트랙션이 이제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드 타입의 폴로이덜 필드로 가득 찬 마그네틱 필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요 이제 가운데가 마그네틱 플럭스 이 호라이즌을 스프레딩하고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인데 이게 어떤 레벨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매드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이 이제 jet production efficiency, 그러니까 Y축을 X축으로 나눈 값인데, 이 매드 상태에 도달했을 때 100%가 넘는 efficiency를 쉽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세인이냐 매드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었고, 마지막은 당연히 이제 curved space time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블랙홀 스핀 파라미터와 관련이 깊게 있습니다. 현재 블랙홀 피직스를 기술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GRMAT 시뮬레이션 그리고 GRRT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왼쪽에서는 이제 MHD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그 컬 매트릭을 써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파티클의 density, temperature, velocity 그리고 magnetic field를 이제 각각의 셀에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측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radiative transfer calculation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블랙홀 초금방부기 때문에 이제 GR 이펙트까지 넣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GRRT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관측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프리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론과 아이온의 템퍼처 레이시오를 기술하는 R 하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두 번째로는 블랙홀 주변부의 자기장이 세인 타입이냐 매드 타입이냐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랙홀의 스핀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이제 블랙홀 이미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이 중에 어떤 블랙홀 모형이 관측된 EHT 블랙홀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지를 우리가 판별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몇몇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이제 인피니트 레졸루션을 가진 시뮬레이션 이미지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EHD의 이제 유한한 관측, 각 분해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HD로 관측하면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해보면 아까 보여드린 관측된 EHD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 컴패리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뭐 fail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들은 관측된 블랙홀 이미지를 리프로듀스 하기 어려운 그런 모델들이었고, 패스라고 되어 있는 모델들은 이제 잘 리프로듀스를 하는 그런 모델들에 해당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EHT 이미지를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모델들이 이제 패스를 해서 사실 이 모델 간의 디제너러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셔널한 observational constraint이 있어야만 이런 모델 constraint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용한 방법은 이제 선형 평광 정보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M87 블랙홀 이미지인데, 여기 블랙 스트림 라인들이 이제 관측된 선형 평광의 벡터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이제 핵심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저랑 다른 분을 포함해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그 2021년에 얼리 커리어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는 결과의 로버스트니스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블랙홀 이미징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이 그 팀 중에 하나의 리더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얻은 선형 평광 이미지들을 합성을 해서 관측된 블랙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제 일렉트릭 필드 벡터가 이렇게 아지무스널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자기장은 여기에 이제 대개로 수직한 이런 라디얼한 디스트리뷰션을 띠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었고,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파라미터인 세인 타입이냐 매드 타입이냐를 말씀드릴 때, 세인이면은 토로이드 도미넌트한 비필드, 이제 매드면은 라디얼 혹은 폴로이드 도미넌트한 비필드를 이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측 결과는 매드 타입의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는 좀 더 정밀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델 컴패리즌 과정에 이 선형평광 정보까지 넣어가지고 관측된 이미지를 잘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모델이 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모델들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린 것인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많은 세임 모델들이 살아남았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세임 모델은 관측된 선형평광 블랙홀 이미지를 이제 리프로듀스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안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몇몇 모델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그 어디셔널 옵저베이셔널 컨스트레인이 있습니다. M87의 경우에는 파워풀한 젯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젯의 파워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 equal 0,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관측된 젯 파워를 리프로듀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룰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R high value,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아이온 템퍼처 레이시오에 관한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디제너러시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블랙홀의 토탈 인텐시티와 리니어 폴라리제이션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서 블랙홀 주변을 매드 타입의 마그네틱 필드가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M87에서 관측되는 이 매드 타입의 모형은 이제 그 매우 파워풀한 젯을 efficiently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M87에서 관측되는 이제 파워풀한 젯의 존재와도 잘 일치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선형평광 말고 이제 원형평광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고, 또 이제 다른 블랙홀인 세지터리스 A스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이미지는 2017년에 EHT로 관측을 한 이미지인데,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이제 거의 매년 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그러니까 1년 후에 관측한 이미지를 올해 봄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고리 모양 구조는 이제 굉장히 유사한데, 이 브라이트니스 디스트리뷰션에 굉장히 좀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차이를 이 블랙홀 주변의 어크리션 플로우의 터뷸런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베리어빌리티 피처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페이퍼가 지난주에 억셉이 돼서 이제 곧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저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제 천문연의 조일재 박사님께서 이미징 팀의 이제 공동 리더를 맡아서 이제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저희가 그래서 EHT 관측을 통해서 M87 블랙홀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내느냐. 블랙홀이 아마도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랙홀 주변에 매드 타입의 폴로이드 도미넌트한 B필드가 채우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하지만 여전히 이 일렉트론과 아이온 템퍼처의 레이시오에 대한 파라미터는 컨스트레인이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김재영입니다. 우선 동일하게 이 상을 수여해 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처음에 2000년도에 이제 이런 이 정도로 자세하진 않았지만, 이런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나온 데까지, 결과를 본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호흡이 사실 긴 연구인데요. 사실 2019년에 제가 여기 이제 천문학회도 와서 좀 의미 있는 그때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블랙홀 영상이 처음 나오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반응도 좋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87 정말 이제 박종호 회원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나 하고 좀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발짝 이제 조금 다시 뒤로 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에크리션 아웃슬로우 피직스가 사실 블랙홀 HF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천체에서 어플이 됩니다.
특히 요새 이제 좀 많이 핫한 뭐 멀티 메신저 이런 천체들도 보면 이제 뭐 TD라던가 뭐 초신성 혹은 뭐 이런 그 바이너리 멀저 같은 것들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이제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 많은 AGN이나 뭐 블랙홀 클래스들에 대해서도 이런 걸 이제 좀 유니파이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이제 뭐 퀘이사, 시퀄트 혹은 뭐 전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특히 엑스레이 밝기, 블랙홀 질량, 전파 밝기를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좋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이제 오래전부터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런 블랙홀을 이제 질량, 뭐 그 개의 크기, 혹은 에크리션 디스크의 밝기, 그리고 제트의 파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본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580대 같은 전파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거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싶은 범위는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GN 중심의 이제 코어에서 아까 이제 박효혁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굉장히 스위디스크의 이제 vertical flux가 굉장히 이제 강한 영역인데요. 그런 것들 말고도 사실 크리에이팅 블랙홀을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이 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블랙홀들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천체들을 관측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좀 뭐 배울 수 있냐를 보면 사실 이 가깝고 일단 무거운 블랙홀을 선택해야 일단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블랙홀들이 큰 블랙홀들인데요. 이 두 천체가 이제 독보적으로 큽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좀 간과가 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런 천체들의 SED를 보면은 이런 블랙홀들은 좀 특이하게 보통 밀리미터 파 정도에서 혹은 이제 니어 인프라레드 좀 가기 전에 이제 픽이 나오는데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이 이제 뭐 센티미터나 이런 미터 웨이브렌스 정도에서 관측하면 이게 굉장히 오펜시티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 에크리션 플로우를 이제 뚫어서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무리 분해능이 좋아도 이 근처를 관측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분해능만 단순히 높이려면 이제 우주에서 센티미터 관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상에서 이제 밀리미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돼야 됩니다. 이제 분해능도 좋아지는데 이제 그 오펜시티도 낮아져야 돼서 이게 이제 우측 하단으로 가는 방법이 이제 블랙홀에 좀 가까이 가는 길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EHD가 왜 그렇게 이제 좀 유효한 전략인지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MAT7 이제 관측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블랙홀 영상 얻기 전에도 이제 그 다양한 규모에서 이제 뭐 특히 분해능이 떨어지고 강도가 떨어질 때부터 해서 이제 블랙홀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요런 이제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때 논문을 제가 여기 이제 애니얼 리뷰 들어간 그림을 그때 출판을 했었는데, 그 세븐 슈발츠필드레디 분해능 정도로 봤을 때 이 코어에 이제 진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블랙홀 근처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런 컨스트레인을 할 수 있었고, 그 이런 게 이제 그때 이것도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ANA 표지 논문도 한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이제 그 알마나 이런 것들 뭐 센시티비티가 좋아져가지고 그 EHD가 아닌 주파수에서도 많이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또 이제 동양 박혜영께서 이제 저번인가 저저번 천문학회 때 이제 설명하신 요 이제 결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이제 박혜영께서 깊이 얘기를 하셔서 다시 언급을 하진 않고 대신 짤막하게 이제 EHD에서 좀 했던 일들을 그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뭐 이제 이런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모델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정말 이제 뭐 이미징을 뭐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면은 얼마나 이제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테스트들을 그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팀3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던 그림 기억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로 뭐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것들을 뭐 시도를 하고 뭐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발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87이 이제 저희가 블랙홀 근처에서의 물리도 중요한데, 얘가 멀티웨이브렌스에서 보면 이제 테라 일렉트론 볼트에서도 슬레어 현상이 관측되는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흥미로운 천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시간에 따라 여기 보시면 인셋에 이제 테라 일렉트론 볼트 슬레어가 이제 거의 하도 단위로 변하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베리어빌리티 타임스케일도 짧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 사실 M87이 보시면 이제 이런 jet도 이제 강하게 있지만 이 카운터 jet이 좀 보이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이제 그 렐라티비스틱한 기밍이 심하지 않은 천체라고 바로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블랙홀 근처에서 이런 게 생기지 않느냐, 이제 아주 극단적인 물리를 이제 깨우기 위해서 뭐 그런 설명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EHD가 그런 뭐 멀티웨이브랭스 강점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공동 그 관측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2018년에도 있고 17년에도 있는데 실제 이제 2018년에는 그때 EHD 관측할 때 이 빨간색 박스에 실제 이제 테라일렉트론 볼트 슬레어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기원을 하는가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전파해서 엑스레이까지 모든 공간 규모에 대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말 이제 레가시 데이터 세이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봤는데 사실 전파에서는 그렇게 이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KDN 측정값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이제 그 근원일까 하고 이제 유일하게 그걸 좀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재세 모양이 오히려 좀 거대한 규모의 재세 모양이 이게 이제 테라일렉트론 볼트가 없을 때는 이쪽으로 좀 가다가 테라일렉트론 볼트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서 이게 이제 제 다운스트림에서 사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가설을 좀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논문에 이제 곧 출간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87 말고도 이제 뭐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분해능에서 이런 블랙홀들 다양한 천체들을 영상화를 하는 게 혹은 이제 그 근처라도 이제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체들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예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은하 NGC 127호인데요. 굉장히 잘 알려진 AGM의 중심부에 전파원 3284라는 천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재수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하부로 원에 내려가는데 얘를 분해능을 높여서 보시면 요 재수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온라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거대한 액크리션 플로우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디스크를 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논문도 이제 저희가 한번 냈었고 형광도 이제 이 논문에 연관이 있었는데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는 이제 그 센타우르스인데요. 요게 이제 사실상 이제 그냥 단순 거리만 보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AGN 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냥 이제 저분해능으로 보게 되면 전시 그냥 이제 직선으로 쭉 나가서 특이한 물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EHD로 관측했을 때 이 전시 때 가운데가 비어 있고 겉에가 밝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H 브라이트닝 형태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뭐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EHD가 또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는 이제 그 더 멀리 이제 나가서 리얼 바리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밝은 멀리 있어도 밝고 또 이제 특이한 그 다파장 이런 베리어빌리티를 보이는 천체들도 흥미롭습니다. 이제 제가 그 중에 연구했던 건 3279인데요. 얘가 이제 이름이 많이들 친숙하시겠지만 이제 감마선 영역에서는 이 가장 연구가 사실상 많이 된 천체이기도 한데 그만큼 밝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분해능도 좋습니다. 이 천체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아직도 이게 이제 레코드 홀더인 천체로 기억하는데요. 얘가 감마선이 한 5분 정도 단위에서 이렇게 베리어빌리티가 이게 AGN인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현상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 극단적인 물리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5분 정도의 짧은 베리어빌리티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분해능을 높여야 이제 저 정도 빨리 변하는 걸 이제 분해하고 이미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EHD 관측 같은 것들이 흥미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EHD 관측도 실제로 했었는데요, 이 전체를. 이미지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고, 다만 이제 감마선, 그 프레미 LAT에서 라이트 커브를 보시게 되면 이게 파란색 EHD 관측한 시점인데 한 일주일 정도 내에서 이렇게 베리어빌리티가 전반적으로 이제 형태가 어두워지는 감마선에서 뭐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EHD에서 실제로 이제 4일 동안 관측을 했는데 요때 이제 실제로 그 제일 중심부 뉴클리어 지역에서 이렇게 하루 단위로 어두워지는 게 직접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것도 이 정도 시간 분해능이나 공간 분해능에서 이걸 본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감마선과 이런 그 근원을 이제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블랙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천체가 이제 정말 블랙홀이냐 혹은 이제 우리가 믿는 이제 제너럴 렐러티비티가 정말로 이제 성립을 하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파라메터라이즈 해보면 이 중력 포텐셜 혹은 이제 시공간의 곡률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 우주의 현상들을 기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위크 필드 레짐에서 이제 태양계 정도의 이제 이런 지환이 나타나는 효과들도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쪽은 이제 그 항성질량 정도 멀징이 일어나는 중력파, 혹은 이제 좀 크게 보면 이제 우주론 현상들도 이제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이제 좀 유니크한 공간을 차지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이런 지연을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M87은 이런 연구를 좀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 이 질량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도 섹터 2 정도의 이제 아스트로피지컬 언설튼티가 있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사지타리우스에이스가 우리은하 중심부 블랙홀인데요. 얘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측정된 이런 고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실제 이제 GR이나 혹은 이제 GR도 메트릭이 뭐 컬 메트릭 혹은 롱 컬 메트릭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관측된 사이즈와 예상되는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걸 잘 정량화를 해서 이 델타 파라미터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그래서 그 두 차이가 0에 근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제 정량적으로 해보시고, 그래서 그 포스트 뉴턴이안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이런 PM 파라미터들을 이제 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블랙홀들이 이제 이 1PM이라서 이제 사실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력파 같은 거랑 좀 비슷한 정도의 들어오는 그 프리시전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 EHT가 무슨 연구를 지금 이제 관심 있게 좀 하고 있느냐, 혹은 할 계획이냐, 그거에 대해 한 3개 정도 슬라이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EHT가 관측을 해서 이제 쌓은 데이터가 꽤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런 메이저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M87에 역학적으로 어떤 뭐 상태가 있느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M87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다 관측이 됐고, 특히 24년도에 이제 KBN도 실제 EHT 관측망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 파트인데,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요 좌측 하단에 이제 그림이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지만, 아까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블랙홀의 이제 시간에 따라 이제 로테이션을 이론적으로는 좀 보여줄 거다 생각하고, 그 앵귤러 스피드 측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도 호라이즌 스케일에서 측정을 하고, 이제 블랙홀 근처에서 이런 아웃플로우 스피드도 측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물리를 또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거다 예상을 하는데, 이제 훨씬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정말 좀 큰 이제 질문들, 이 블랙홀들, 이제 다양한 정말 타입의 블랙홀들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라고 할 때, 결국에 이제 더 많은 블랙홀들을 영상화를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정말 힘든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처음 이론부터 이제 관측까지 20년이 걸렸는데요. 이 분해를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파장이 짧아지는 게 이제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단순히 이제 그 파장을 또 더 짧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EHD가 이미 이제 345GHz에서 더 이제 높은 주파수에서 이제 신호 검출도 했고, 논문도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50%의 분해는 향상은 이뤘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근데 이거보다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뭐 400GHz 정도 막 넘어가서 이제 분해능을 2배는 더 최소 좋게 만들어야 이제 뭐 한 몇 개 정도 블랙홀이 아마 이 가시권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가. 정말 이제 뛰어난 사이트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나 이런 루나 미션들을 또 모델을 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센티미터 휠비아에서 이게 뭐 한 예가 있느냐, 이제 M87 이것도 이제 제가 저저번 천문학회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만, M87을 관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센티미터 대역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건 이제 좋은 얘기인데요. 실제 뭐 블랙홀 고리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분해능이 이제 지상 대비 훨씬 이제 좋아져가지고, 뭐 M87 이런 천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뭐 이제 좀 가까이 있는 솜브레로 은하 같은, 뭐 이런 것도 정말 이제, 이 10마이크로마크 세컨드가 안 되는 링 사이즈인데, 이것도 직접 이제, 영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 가지 이제 EHT의 조직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참관을 좀 권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망원경 집단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만큼, 여기 이제 소위 리소스 보드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천문연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KBN 참여 때문에
이제 곧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단들을 보시면 보통 이런 데에 속해 있어야 이 연구단 멤버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운영보다는 이 사이언스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분석, 이론, 멀티웨이브렉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사이언스 보드라고 새로 만든 조직에 이제 들어갔는데 요 쪽에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요쪽 기관의 멤버여야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학 연구에 이제 흥미가 있으시고 또 이제 실제로 기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이제 이런 데 관심을 표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공동 수상의 취지를 살려서 각 수상자께 각 2개씩의 질문을 보냅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발표 감사드리고 수상 축하드립니다. 박종호 회원님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형광단식을 통해서 M87의 이제 어크리션 디스크가 매드 타입의 이제 마그네틱 필드 분포를 가진다고 이제 밝혀내셨는데요. 보편적으로 블랙홀이 전부 다 매드 타입의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제 사지타리우스 A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수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떤지 여쭤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는 못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세지터리스 에이스타 편광 이미지와 분석 결과도 같이 출판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세지터리스 에이스타도 이제 매드 타입의 자기장이 선호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지터리스 에이스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이제 패러데이 로테이션이라는 선형 편광 벡터가 주파수에 따라서 회전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M87보다 관측 당시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의 오리진이 이 블랙홀 주변부에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우리가 중심부와 우리 관측자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런 익스터널 미디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컴클루시브하지는 않고 저희가 내린 텐터티브한 결론은 놀랍게도 세지터리스 에이스타의 경우에도 매드 타입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관측한 2개의 블랙홀 말고 나머지는 어떤 타입이냐?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입니다. 일단 매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블랙홀들은 이런 강한 젯을 뿜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로이럴 필드가 있어야지 디스크 영역에서 디스크 셀프 그래비티를 이겨내고 쉽게 아웃플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플로우의 파워 역시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의 비례를 제곱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많은 레이디얼 라우드 에이전트들은 아무래도 매드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레이디오 파이어트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세인 타입일 것이냐 그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고 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해주시고. 네네. 질문 사실 2개인데, 하나는 에이다수, 우리는 에이다수라고 들었잖아요. 디스크가 매서 크리저 웨이트하고 마그네틱 필드 컨피규레이션이 어떤지를 혹시 이 관측을 통해서 검증할 가능성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2번째는 좀 이상한 질문인데, 혹시 3D 스피어로서의 블랙홀이 마그네틱 필드 프레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찍어보니 이벤트 호라이즌을 진짜로 찍어보니 사실은 엘렉트리시티가 0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낼 가능성이 또 혹시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블랙홀 주변은 사실 조금 더 다양하긴 한데 크게 나누자면 2가지 타입의 어크리션 디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텔라 오브젝트에서 관측되는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내는 핀 디스크, 상대적으로 차갑고 그리고 레디에이티브리 이피션트한 디스크가 있을 수 있고, 2번째로는 반대로 이제 레디에이티브리 이니피션트하고 매우 이제 지오메트리컬리 틱하고 이제 로우 덴시티를 가진 그런 2가지 타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측적으로 어떻게 규명하냐면 이 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내는데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제 템퍼처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가까울수록 더 뜨겁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컴포짓 블랙바디 스펙트럼을 합쳐서 이제 이런 그 퀘이사 같은 그런 밝게 빛나는 에이젠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스펙트럼을 이런 이제 멀티 템퍼처 블랙바디 컴포지션의 합으로 이렇게 잘 기술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세츄러리스 에이스타나 아니면 M87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멀티 템퍼처 블랙바디로 기술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영역에서 픽이 없고 다른 쪽에 픽이 있는 그런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뜨거운 기체, 로우 덴시티 뜨거운 기체의 이제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과 서멀 브란스트롤럼에 의해서 그리고 업소션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잘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렉트리시티 관련된 질문인데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서큘러 그 원형 쉐입이 아니라 이제 일리프티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홀의 스핀에 의해서 스핀이 달라지면은 이 주변에 시공간이 더 강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시공간이 더 강하게 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포톤 링의 쉐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스핀이 낮을 때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데요. 스핀이 높아질수록 이게 한쪽으로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페이스 미션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불행을 높이면은 우리가 이 이제 그 쉐입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블랙홀의 스핀을 재고자 하는 것이 그 이제 블랙홀 익스플로러 미션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베일리언 미션의 최종 고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이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늦게 넘어가서 일단 그거를 말고 말고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예전에 처음 블랙홀 나올 때도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요, 엘리프티시티가.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에러가 이제 굉장히 뭐 예상하시듯이 커가지고 이제 그 엘리프티시티가 에러가 시스테마틱하게 한 20% 막 이렇게 나서 유의미한 측정은 하지는 못했고, 이제 스핀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인트린식하게 쉐입을 만드는 이 찌그러지게 하는데도 이제 사실 영향이 뭐 10%도 안 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챌린징하지만 이제 보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n you put any model independent constraints on the mass of the inner disk? You mean the model independent mass constraints? Yes. Actually, to my knowledge, that's not possible for M87. Just because M87 is too far, and there are various methodologies to measure the mass, and there is a significant discrepancy by a factor of 2. So actually, what we adopted is the one that gives the that provides the size of the photon ring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 but actually that was very uncertain eventually. But for Sagittarius A-star, there are many other independent methods that successfully measure the black hole mass very accurately. Like the mass of the disk? Mass of the disk. Yes. To my knowledge, that's very uncertain. Because you're strongly relying on all these numerical simulations that have to, involve many complexities, including two vastly different temperatures and fields and who knows what. So you do want to constrain what you're doing numerically with model independent constraints. I'm not so sure if we have enough observational constraints to do that at the moment. But as you said, yeah, there are too many uncertainties. For example, I mentioned the 3 parameters in GRMHD simulations, but there are actually more 3 parameters that we didn't consider in the earliest publications. But that's actually in the field of active discussion and debate at the moment, and there will be more progress in the future. Just to comment on the same question, so I think the question also is related to the composition of the inflowing gas. So basically, these simulations were assuming that the inflowing gas were basically just the pure hydrogen with the full ionization, so just the protons and electrons. But there were some follow-up simulations, independent publications by some authors, including also heavier elements such as helium. And the results actually didn't change much, so we don't have an accurate description of the exact composition of the influent plasma, but we know that the results are relatively insensitive to the composition that the
of the materials that go into the black hole. 예, 좀 하나 더. 제가 그 김재영이 이렇게 스위시 279의 아까 가마레이 브라이트니스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경우에도 M87처럼 다운스트림에서 일어나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좀 근본적인 MICT 같은 천체와 이제 다른 이제 블레이저 같은 그런 천체들의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3279 이런 천체가 오페시티가 그 정말 밀리미터 배역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지 혹은 그게 컴포넌트별로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EHD 멀티 프리퀀시 같은 이런 측정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는 그러면 그 이제 블랙홀 주변 같은 것들은 여전히 이제 옵티컬리 익숙해서 더 이제 어퍼스트림 같은데 이제 위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플로우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또 다운스트림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제 230GHz 저희 이제 퍼블리싱 했지만 뭐 이제 345GHz 이런 듀얼 프리퀀시를 이용해 스펙트럼을 측정해서 그런 것들을 더 다변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제 선형형광 이런 천체도 이제 현재 사실 뭐 데이터하는 거에 준비가 됐는데 논문을 쓰는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들을 내면 그 말씀하신 뭐 이런 더 이제 그 블랙홀 이제 전체의 이제 이런 구조들을 다른 천체들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수상대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